안녕하세요, 폭스베어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화 미쳤습니다. 저는 개봉 첫날 돌비관에서 관람하고 이후 아이맥스에서 관람하고 왔는데요. 한스 짐머의 음악이 정말 미쳤습니다. 그리고 드니 빌레브 감독이 작정했는지 시각적으로도 정말 환상적입니다. 리사 날가입으로 각성한 폴이 남부지방에서 연설하며 프레맨들을 압도할 때는 살짝 지렸습니다. 꼭 영화관에서 관람하시길 추천드리고 가능하다면 특수관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강력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아직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관람 후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듄 파트 2에서 폴은 프레맨의 최정예 전사 페다이킨과 하코넨 가문의 스파이스 채굴을 방해하는 소규모 전투에 참여합니다. 그렇게 전우로서 우애를 다지며 점차 신뢰를 쌓아가고 스틸가와 찬이로부터 프레맨의 관습을 배우고 샤이플루드의 선택을 받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폴은 진정한 프레맨이자 페다이킨 전사로 성장하며 폴 무앗딥 우슬이 됩니다. 폴 무앗딥 우슬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폴은 본래의 이름으로 아트레이데스 가문의 사람임을 잊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앗딥은 아라키스 행성 사막에 서식하는 캥거루지의 이름입니다. 영화에서도 짧게 등장하죠. 캥거루지는 프레맨의 전승에서 사막에서 가장 지혜로운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 이유는 캥거루지의 생존과 관계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물을 만들어 살아가는 생명체인 덕분에 물을 만드는 자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북극성을 가리키는 별자리 이름으로 쓰이는 무앗딥은 길을 안내하는 자를 뜻합니다. 아랍어에선 교육자를 뜻하기도 한다는데요. 폴이 프레맨의 최정예 페다이킨 전사로 받아들여지며 선택한 이름입니다. 우슬은 스틸가가 붙여준 이름으로써 스틸가가 수장으로 있는 타브르 CH 내부의 시크릿 네임입니다. 이로써 폴은 아트레이데스 가문 공작이자 프레맨 페다이킨 전사이며 프레맨 부족의 일원이 된 것이죠. 그리고 폴은 극중 스틸가에게 나는 무앗딥이 될 수 있을까 묻습니다. 이는 폴이 프레맨을 영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냐는 물음이 될 수도 있죠. 스틸가는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남부 근본주의자 출신으로 마디, 즉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강한 인물이기 때문이죠. 데모가 된 제시카는 남부로 떠납니다. 그리고 프레맨 부족들이 아들 폴 무앗딥 우슬을 리사 날가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작업을 해놓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슬이란 이름에 숨겨진 의미입니다. 우슬은 기둥의 뿌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찬이의 시크릿 네임은 시아야인데요. 사막의 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무 기둥의 뿌리가 사막의 샘을 만나면 살아날 수 있듯이 폴은 남부지방에 내려가 죽음에 가까워졌을 때 찬이의 눈물이 섞인 생명의 물을 다시금 마시며 깨어납니다. 기둥의 뿌리인 우슬은 사막의 샘을 만나 폴 무앗딥 우슬, 진정한 리사 날가입이 되는 것이죠. 이름에는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서사는 메시아라는 존재를 당연히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또 메시아가 지닌 숙명과 그로 인해 고뇌하고 고통받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죠. 하지만 절대적인 메시아란 존재 자체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이 듄 파트 2의 특징이자 다른 메시아 서사와 궤를 달리하게 만드는 지점이라고 봤습니다. 이러한 주제의식과 메시지를 잘 포착하여 원작을 각색했기에 듄이 찬사를 받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파트에서는 폴의 의지와 상관없이 폴을 종교적이며 정치적 지도자로 바라보는 프레맨들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프레맨들을 보여줍니다. 폴은 파편적인 미래와 어머니 제시카, 그리고 오래전 계획을 세워 실행한 베네 게세리트를 통해 메시아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때 폴은 핵폭발로 죽는 찬이를 보기도 하고 수많은 프레맨이 굶어 죽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또한 성전이 시작돼 우주의 수억 명이 죽는 미래를 보기도 하죠. 이런 잔인한 운명의 무게에 괴로워하고 고뇌하는 모습을 영화는 짧지 않게 보여주죠. 이게 듄 시리즈가 다른 메시아 서사를 가진 영화와는 다르단 것을 보여줍니다. 점차 운명을 받아들이며 결국 메시아로 폴은 각성합니다. 프레맨들이 의심으로 그를 바라보다 확신으로 바뀌는 지점이 이 영화의 포인트입니다. 이를 통해 듄 시리즈는 정치적이면서 종교적인 SF임을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이건 샤단 코리너 4세 황제와 이룰랑 공주의 대화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황제는 아트레데스 가문을 하룻밤에 없애버린 최정예 부대, 사다우카를 내세운 무력의 힘을 믿습니다.
이룰란 공주는 간과된 종교의 힘을 말하죠. 특히 각성한 폴이 남부지방으로 내려가 프레맨들이 모인 자리에서 연설할 때 종교와 강신도의 위험성을 제대로 느꼈습니다. 이 시는 음악과 함께 전체적으로 훌륭했는데요. 이는 영화 후반부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드니 빌레브 감독은 종교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에 바탕을 둔 메시아의 위험성과 메시아라 불리는 인물의 선택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하드의 위험성에 대해 그 과정을 제대로 보여주며 파트 2에서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했습니다. 거기서 오는 짜릿함과 무서움이 공존했달까요? 사실 배경이 우주고 찬이와 사랑 이야기도 있지만 폴 무아팁 우슬이란 이름의 메시아가 되면서 저는 한편의 우주 종교 전쟁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페이드로타 하코넨의 등장이 정말 강렬했습니다. 흑백으로 하코넨 가문의 행성인 기에디 프라임 행성 특유의 건축 스타일을 보여주며 콜로세움을 가득 메운 수많은 하코넨 군중의 외침은 가히 압도적이었습니다. 페이드로타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도 분명히 각인됐는데요. 무기를 확인하며 시중을 드는 하인을 무참히 죽이는 등 그가 어떤 인물인지 짧은 대사와 이미지로 강렬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타는 자신의 생일을 맞아 아트레이데스 전사 3명과 검투를 하는데요. 그의 계획은 모두 약을 주입해 손쉽게 죽여 군중들에게 자신의 강력함을 알리는 것이었죠. 로타는 약을 주입해 절뚝이는 아트레이데스 전사 2명을 손쉽게 죽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한 명이 유독 멀쩡해 보였는데요. 칼을 주고받은 로타는 그에게 약이 주입되지 않은 것을 깨닫고 이게 블라디미르 하코넨 남작의 개책임을 알아냅니다. 그를 바라보고 인사하는 로타는 군중을 향해 방어막 장치를 떼어낸 뒤 보여주며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결투하여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잘 싸웠다 아트레이데스라고 말하죠. 이를 통해 페이드로타는 잔인하고 교활하면서도 어떤 면에선 강단이 있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또한 죽는 아트레이데스 전사에게 존중하는 인사를 하는 것으로 보아 한편으론 전사의 명예를 알며 군중 앞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아는 라반과는 전혀 다른 캐릭터인 셈입니다. 블라디미르 남작은 생일 선물로 준비했다며 실력으로 전사 한 명을 죽인 로타를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그가 로타를 후계자로 낙점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로타는 짧은 시간 정확히 남작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아는 정치적인 인물이기도 한 것이죠. 지금까지 둔에서 없던 전혀 다른 성격의 사이코 빌런의 등장을 제대로 느끼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렬하게 등장한 페이드로타 하코넨이 극내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미미해 아쉽기도 했습니다. 라반의 트롤링으로 아라키스에 온 로타가 구식무기로 타브르 시에치를 공격하며 장악하는 모습이 생략됐는데 이때 프레멘과의 치열한 백변전을 한 번쯤은 보여줬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 시에치를 비우고 있던 프레멘들의 분노를 통해 각성한 폴과 최후의 대결에서 더 극적으로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것입니다. 그간 폴 무아티 우슬이 게릴라를 통해 스파이스를 채취하는 하코넨을 공격해 명성을 높인 것처럼 페이드로타 하코넨도 근접 전투를 통해 프레멘들을 죽이고 그에 대한 프레멘들의 적개심이 커졌으면 좋았을 거라는 점입니다. 원작이 방대한 만큼 어쩔 수 없는 이런 선택이 약간은 아쉬웠네요. May thy knife chip and shatter. 가장 기다렸던 샌드웜. 프레맨들에게 샤이 훌루드라고 불리는 모래벌레에 대한 씬들이 정말 많아져서 놀랐습니다. 드니 빌레브 감독이 얼마나 이것을 영상으로 구현하려고 애썼는지 정말 한 커트 한 커트 정성이 묻어나 좋았습니다. 폴이 사막의 칼날 능선을 따라 엄청난 크기의 샤이 훌루드에 뛰어들 때는 정말 숨죽여 지켜봤는데요. 이후 폴의 라이딩을 웅장한 사운드와 함께 보여줘 기대한 것을 정말 300% 이상 충족시켜줬습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프레맨 전사로 폴이 성장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극 중후반에 어린 샤이 훌루드가 나오는데요. 이를 통해 전작에서 신비롭기만 했던 샤이 훌루드에 대해 더 알게 돼 좋았습니다. 다만 최종 전투 때 조금만 더 활약하는 샤이 훌루드를 보여줬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욕심을 조금 내봅니다. 그만큼 영상적으로 구현이 잘 돼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아이맥스 관람을 놓칠 수 없는 이유이며 요즘 같은 OTT 시대에 듄 파트 2 같은 작품이야말로 극장이 존재하는 이유를 제대로 보여준다고 감히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듄 파트 2에서는 전혀 본 적 없는 새로운 디자인의 우주선이 등장합니다.
특히 파트 2에선 하코넨 가문의 비중이 커지면서 기에디 프라임 건축 스타일과 콜로세움, 하코넨가다운 하베스터 디자인 등 지금까지 접한 어떤 것과 달리 확실히 독창적이었습니다. 드니 빌레브 감독이 각 가문의 특징에 맞게 각 요소를 디자인적으로 잘 구현했다고 생각되네요. 추후 비교해서 보겠지만 아트레데스 가문과 다른 하코넨가의 오닙소터와 프레멘을 잡기 위해 사막 깊숙한 곳에 투입된 하코넨 병력이 봉우리로 날아오르는 장비의 디테일 등이 좋았습니다. 특히 코리노 가문의 사담 4세가 아라키스에 직접 행차하며 타고 온 우주선 등 디자인이 정말 새로웠네요. 영화를 보시고 기억나는 독창적인 디자인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하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ilence. About to do, Paul Atreides. 듄 파트 2는 1190년, 현재 세 번째 기록을 하고 있다는 코리노 공주의 내레이션으로 시작됩니다. 전작의 스토리와 배경을 자연스럽게 알려준 셈입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식으로 정리해주며 세계관에 더 몰입할 수 있게 해준 덕분에 관객은 빠르게 몰입할 수 있습니다. 원작 내용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중간에 틈을 메워주는 장치로 드니 빌레브 감독의 연출이 훌륭했습니다. 또 중간에 이야기가 급격하게 진전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때도 코리노 공주가 등장해 내레이션으로 진전된 이야기를 합니다. 배경을 설명해 주는데 현재는 1191년, 8번째 기록이라고 밝히며 정치적인 상황을 설명합니다. 덧붙여 원작에서도 듄의 각장을 시작하는 일화의 다수를 이룰란 공주의 기록에서 발췌한 설정인데요. 드니 빌레브 감독이 원작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 수 있고 그만큼 제대로 발굴해 영화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각색도 팬들이 납득하고 좋아한다고 생각되네요. 개인적으로 전작부터 이어져 온 건이와 라반의 악연을 매듭짓는 씬이 정말 아쉬웠습니다. 한마디로 치고받는 액션이 아쉬웠는데요. 좀 더 영화 전체적으로 보면 각 종족의 개성을 살려 프레멘과 사다우카, 그리고 하코넨 병사들과 치열한 육탄전을 보여줬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도드라져 보이는 것이 라반에 대한 건이알렉의 복수신이었습니다. 라반에 의해 가족이 몰살당한 건이는 그에 대한 적개심을 전편부터 표출해왔습니다. 원작을 떠나 영화를 보러 온 관객들은 둘의 서사에서도 기대하는 바가 없진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이가 사다우카 출신이고 덩컨과 비슷한 검술 실력을 갖춘 최고의 전사지만 하코넨 가문의 힘캐 라반인 만큼 힘을 앞세운 전사와 노련한 엘리트 전사의 대결을 6탄전으로 보여줬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건이와 라반이 대화를 통해 과거의 일화를 풀고 완급 조절하며 대결하는 것을 조금만 더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인데요. 그랬다면 건이의 복수가 완성됐을 때 조금 통쾌한 감정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심하게 표현하자면 성질 더러운 바보를 죽인 느낌이었습니다. 라반은 프레멘과의 전투에서도 겁을 먹고 도망치고 동생 리타에게도 쉽게 굴복했습니다. 그저 하코넨 가문의 핏줄 믿고 소리 지르는 호구 중에 호구로 나와 쉽게 소비된 캐릭터가 됐네요. 그렇다 보니 둘의 대결에서 건이 할렉의 복수도 다소 허무했던 것 같습니다. You young pup. 마찬가지로 폴과 로타의 대결에서도 치열한 액션을 좀 더 강조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글래디에이터 검투 장면을 생각하면 큰 욕심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상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너무 기대가 컸었고 드니 빌레브 감독이 듄의 분위기를 훌륭히 구축했는데 그 안의 전투가 지금까지 쌓아온 서사를 따라오지 못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드니 빌레브 감독이 액션에는 조금 약한 게 아닐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폴이 로타의 칼에 찔렸을 때 놀란 제시카와 차니의 얼굴이 클로즈업으로 나와도 하나도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이자 메시아인 폴이 이길 거란 걸 알고 있기도 했지만 전투와 그걸 담는 커트가 단조로웠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한 포인트는 로타의 마지막입니다. 로타는 콜로세움 검투신에서처럼 죽기 전에 잘 싸웠다 아트레데스라고 말하는데요. 이 씬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드니 빌레브 감독은 액션보다 영화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액션은 축소해 담백하게 보여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글래디에이터 리들리 스콧과 존윅의 체드 스타일스키 감독이 이런 중요한 장면을 만들었다면 액션이 어땠을까? 그냥 상상회로를 조용히 돌려봤습니다. 여담으로 리들리 스콧 감독이 올 하반기 개봉을 앞둔 글래디에이터 2 검투신을 어떻게 다시 만들지 기대되네요.
My name is Gladiator. 지금부터는 다음 파트를 위해 남겨진 떡밥을 살짝 짚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작과 다르게 듄 파트 2에는 하시미르 펜링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생략하고 마고트 펜링이 페이드로타 하코넨의 아이를 가졌는데요. 이는 베네게세리트의 교모 모이암의 모략이었습니다. 모이암은 마고트 펜링에게 페이드로타 하코넨을 살펴보고 그가 다룰 수 있는 인물인지를 살펴보기를 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애지 능력을 가진 마고트에게 로타의 딸을 가지게끔 명했습니다. 아직 핏줄이 남은 하코넨 가문의 딸이 파트 3에서 어떤 역할로 등장하게 될지 궁금하네요. 임신한 제시카가 생명의 물을 마셨을 때 태하지만 특별한 능력을 갖춘 폴의 동생 엘리아 아트레데스가 직간접적으로 등장합니다. 엘리아는 뱃속에서 어머니인 데모 제시카와 소통할 뿐만 아니라 폴과 환상으로 만나기도 합니다. 이는 전작에서 폴이 미래를 예지하며 차니와 자미스를 본 것과는 다르게 이야기를 나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베네게세리트 문헌에서 저주받은 자로 언급된 엘리아 아트레데스는 추후 파트 3가 개봉한다면 등장할 예정인데요. 엘리아는 퀸스 갬빗 등에서 얼굴을 알린 아냐 테일러 조이가 분했습니다. 추후 어떻게 그려낼지 주목해도 좋겠습니다. Johnny, do you believe in me? 니산 알가이브로 각성한 폴은 사실 어머니 제시카가 하코넨가의 딸임을 알아냅니다. 제시카도 데모가 되기 전엔 전혀 몰랐다고 말하죠. 블라디미르 하코넨 남작의 딸이 제시카였던 것이었습니다. 폴은 아테레데스 가문과 하코넨 가문의 피를 물려받았으며 프레멘 전사이기도 한 메시아가 된 것입니다. 이 출생의 비밀이 파트 3가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작용할지 매우 궁금해지네요. 이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극중 폴은 차니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차니만 사랑할 것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훗날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하죠. 미래를 본 폴은 대가문들과의 성전을 통해 수억 명이 죽는 미래를 바꾸기 위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룰란 공주와 정략 결혼하며 명목상으로라도 정통성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앙 집권 체제가 무너지며 각 가문들은 흩어져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 것이기 때문이죠. 폴은 차니가 보는 앞에서 이를란 공주와 혼인을 약속받게 됩니다. 홀로 쓸쓸히 사막으로 떠난 차니가 추후 제작될 파트 3에서 어떤 서사로 그려질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I will love you as long as I breathe. 프레멘 부족의 수장과 그 부족의 수많은 프레멘들이 모인 자리에 폴이 발언자로 나섭니다. 어떤 프레멘이 폴에게 발언 기회를 얻으려면 스틸가를 죽이고 그의 물을 마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폴은 전투를 앞두고 가장 뛰어난 전사를 죽일 수 없다고 말하며 길은 자신이 가리키고 감히 자신에게 대적할 자가 누구냐며 과감히 관습을 깨부숩니다. 프레멘들은 당장 폴에게 덤빌 듯 하지만 폴은 그중 한 프레멘에게 애지를 앞세워 각오를 말하며 강압적으로 굴복시킵니다. 폴에 대한 도전과 의심의 눈초리가 경외심으로 바뀌며 그를 메시아로 바라보는 연기와 연출이 정말 훌륭했습니다. 폴이 적극적으로 애지력을 활용해 프레멘 군중을 압도하고 굴복시킬 때 살짝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길은 내가 가리킨다는 대사 또한 인상적이었죠. 이는 한스 짐머의 음악이 한몫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화 전체적으로 방대한 내용을 그리기 때문에 음악이 굉장히 많이 사용됐는데요. 한스 짐머의 음악이 듄의 세계관에서 단 한순간도 빠져나오지 못하게 그 역할을 제대로 해냅니다. 2시간 46분이라는 긴 상영 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1편의 음악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폴의 연설 장면을 가장 먼저 뽑았지만 사막 한가운데에서 차니와 사랑에 빠지며 스파이스를 바라볼 때 나오는 한스 짐머의 음악도 압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비관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덧붙여 한스 짐머 공식 유튜브에 듄 파트 2 공식 사운드 트랙 25곡이 올라왔는데요. 영상 설명란에 재생 목록 링크를 넣어드릴 테니 다시 극의 여운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듄 파트 2가 평론가와 팬으로부터 왜 그렇게 극찬을 받는지 납득이 됐습니다. 정말 환상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훌륭한 서사와 어디서 보지 못한 새로운 이미지들, 그리고 극중 말미에 대규모 전투씬이 가히 압도적이었죠. 핵미사일 3발로 하코넨이 장악한 도시를 초토화한 씬, 수많은 프레멘과 샤이 훌루드 씬, 흔들림 없이 황제를 지키는 사다우카의 전투 씬, 새로운 빌런 로타의 등장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액션씬과 더불어 방대한 세계관과 스토리로 인하여 중간에 스토리가 끊기고 급격하게 전개된 느낌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드니 빌레브 감독이 훌륭한 연출로 잘 감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부지방으로 가는 폴의 갑작스러운 결정과 생명의 물, 즉 고농도 스파이스를 마시는 것, 각성하여 프레멘 부족 회의에서 연설하는 것 등이 요약돼 빠르게 보여주는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전작에서 멘타트가 참 좋았는데요. 멘타트가 전혀 등장하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I don't give a damn about your honor. 아무튼 정말 SF 대작이자 걸작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재밌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폭스베어였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He who can destroy a thing has the real control of it.